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참 재미가 없고 힘에 부쳤던 이번 한 주가 끝났습니다. 주 후반에 들어오면서 또 힘이 점점 더 빠졌고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파란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또 엔화같이 급락으로 요동쳤던 환시장 영향에 또 아시아 증시가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변동성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중에 개인, 기관, 외국인 할 것 없이 매수 우위였다가 또 매도 우위였다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로 포지션 잡으면서 0.22% 하락한 2213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시장에 압박을 가했고 674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주말을 앞둔 시점에서 또 다음 주 시장을 향해서 고민이 더 깊어지실 그런 또 금요일 저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또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종목부터 또 변동성 극심한 약세장에서도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까지 어느 시장에서나 종목별 전략을 제대로 세워주실 김도훈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의 수급을 워낙 잘 간파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장중에 또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다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도 그때에 맞는 시장 전략 빨간불로 켜주실 분입니다. 지금부터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의 실력을 또 세력주의 탄력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역대 최대 수익률인데요. 이미 경지에 또 올라가 있는 세 자릿수 수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 종목들의 탄력도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3거래일 만에 24% 탄력 내주신 FN 리퍼블릭도 확인되고요. 또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제노포커스 2거래일 만에 27% 수익 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일 수익, 1거래일 만에 수익 내주신 종목들도 두 자릿수 탄력 평균적으로 내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네요. 자, 오늘 생방송 중에도 이런 극비 세력주가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정확한 종목명과 또 장중에 드리는 매수매도 타점 전략 노란톡방에서 전부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이런 QR코드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 링크 통해 노란톡방 가장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 문은 주식 오락관 1부 50분 동안에만 열려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일부에서는요. 요즘 같은 개별 장세에서 더더욱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력들의 수싸움을 읽어내면서 또 급등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전략 오늘 시청자분들께만 아주 비밀스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박스권 장세에서 쉽게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 2부에서는 그렇게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되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집중한 수입 비법을 전수해 드릴 거니까요. 잡아드리는 포인트로 또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전략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쉽지 않은 시장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희와 지금부터 또 함께 하시면서 즐겁게 투자 생활 해나가 보시죠. 주식 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식오락관 1부 문이 열렸고요. 뛰는 세력 위에 나는 전략가 김동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사를 드리는 전문가 김도훈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시장 자체는 뭔가 이렇다 할 뚜렷한 특징점은 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장 자체가 섹터들이 하루에 하나씩 정도는 움직여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주들, 그리고 뭐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제는 원전주고요. 그저께였네요. 그저께가 이제 콘텐츠, 그 다음에 어제는 또 원전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루에 하나씩, 오늘은 또 네옴시티 섹터가 좀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이런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하루에 하나씩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섹터들의 움직임이 이어지질 못하고 있다는 것에 저희들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뭐예요? 아직 시장 하락 안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차트론자 분들께서는 이제 캔들이 돌린 캔들이 나왔다. 뭐 이제 나스닥에서 강한 돌린 캔들이 나와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악재 해소로 인해서 약간씩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지금은 악재가 해소되지는 않았고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는. 이게 무슨 소리냐? 옛날에는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빅텍이 2배, 3배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 쏴도요, 빅텍이라는 종목이 한 5%, 10% 올라가다가 꼬꾸라집니다. 왜 그러냐? 맨날 쏘니까요. 맨날 쏘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옛날에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섰을 때 이제 북한을 때려잡겠다라고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진짜 전쟁 나나 하면서 막 빅텍이 2배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고, 그냥 계속 북한이 마이웨이로 미사일 쏘고 도발하고 하다 보니까 뭐 ICBM 쏘고 하든 뭘 하든 그냥 아이고 쏘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별로 반응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지금의 악재는 사실상 시장의 캐캐묵은 악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한다라고 했을 때 푸틴이 진짜 핵 쏠 것 같아 두려워 라고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막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전쟁 처음 났을 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진짜 살벌한데 이러면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금리 인상도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0.5% 금리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좋아합니다. 왜? 0.75%를 했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 둔화, 민감도에 대한 상대적 둔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서 그만큼 시장 자체가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라 그 민감도가 둔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줄 수는 있지만 아직 악재가 완전하게 해소된 것이 없고 그에 따른 호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상승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오늘자에 또 국내에서 추가적인 요인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채권입니다. 이제는 채권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채권의 문제가 조금 슬슬 피어오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채권이라는 것은요, 구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회사가 돈을 빌리고 만기에 돈을 갚는 형식으로 되지 않아요. 이 회사들이 돈을 빌려가는 이런 채권 시장이나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들은 뭐냐면은 만기 때마다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준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자면은 카드 돌려막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카드로 긁다가 이 카드가 한도가 다 됐어. 그럼 다른 카드로 이거 갚는 거예요. 돌려막기라는 거죠. 즉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을 새로운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새롭게 돈을 빌려서 갚고 그 채권을 또 연장을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채권이 있었어요. 1년짜리 채권이 있었는데 이게 끝나갑니다. 끝나갈 때 새로 1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 기존 애들 걸 갚고 다시 1년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채권 시장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채권은 지속적으로 발행이 되고 수요가 있어야만,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만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채 시장, 회사채라든가 아니면 PF 쪽이라든가
이쪽은 국고채보다 신용도가 낮은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금리를 줍니다. 높은 금리를 준다라는 소리예요. 약간 이금융권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의 높은 금리를 주는데 이 시장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얼어붙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왜 얼어붙고 있느냐? 일단은 첫째, 사람들이 빌려줄 돈이 없어요. 야, 내가 돈이 없는데 회사에다가 뭔 돈을 빌려주냐?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려줄 돈이 없고, 두 번째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실제 이제 안전한 국채라든가 이러한 채권들의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금리로 아니 더 안전한 걸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내가 왜 얘네들한테 투자해야 돼? 이러한 상황들이 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채권 시장 수요가 조금 많이 얼어붙고 있었는데 이 얼어붙고 있던 상황에서 한 가지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뭐냐? 레고랜드라는 이 춘천에 있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이 레고랜드가 부도가 났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아니 뭐 레고랜드 부도 날 수도 있지.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레고랜드가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어떠한 점이냐면은 이 레고랜드는 처음에 지어질 때 이제 돈을 빌려서 지은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엔 부동산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인데 다 돈 빌려가지고 합니다. 이것들 해가지고 자산 마련하는데 잠깐만 였다가 이제 레고를 뭐 만들려고 하면은 돈이 엄청 필요한데 그럼 어디에서 빌려야 돼? 사람들한테 빌려야겠죠.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채권을 발행해서 빌린 겁니다. 그걸 이제 ABCP 방식으로 빌렸는데 뭐 이런 거 용어 하나하나 설명하자면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원도가 보증을 해줬습니다. 강원도가 야 레고랜드에서 돈 못 갚으면은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뭐예요?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다들 돈을 빌려줬어요. 그죠? 근데 이 레고랜드가 추구했던 방식이 뭐냐면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 ABCP는 단기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한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만기 정도로 해가지고 단기로 돈을 빌리는 형식이에요. 왜 이렇게 빌리냐면은 이러한 단기물들은요 금리가 쌉니다. 금리가 싸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한테 야 10년만 돈 빌려주라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뭐예요? 10년 동안 그 돈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긴 기간을 빌릴수록 그 사람은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거야. 야 내가 10년 동안 그 돈 못 쓰면은 너 나한테 금리 1%라도 더 줘. 이자 1%라도 더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리면 뭐야? 짧은 기간 돈을 빌리면 아니 어차피 3개월 뒤에 내가 줄 건데 야 이자 좀 싸게 해줘.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기 채권으로 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쉽게 하고 있는데 이해가 조금 쉽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발행을 하게 돼서 3개월마다 얘네들은 뭐예요? 새로운 애들한테 또 야 이거 3개월짜리 또 새로 나왔어. 사줘. 그 다음에 3개월 만기되면 또 사줘.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얘네들이요. 레고랜드가 이 3개월 만기가 됐어요. 이걸 갚을 때가 됐어. 근데 얘들이 나 못 갚겠다 해버린 겁니다. 나 이제 못 갚아 이래버렸는데 그러면은 누가 보증을 섰습니까? 강원도가 보증을 섰잖아요. 그럼 강원도가 갚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강원도에서 갑자기 법원에다가 회생 절차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내가 안 갚아줄 거야. 법원에서 이거 회생 절차 밟고 뭐 부동산 매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딱 얘기를 나온 거죠.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선 뭐예요? 아니 내가 빌려준 건 3개월인데 회생 절차 밟고 내 돈 다 받아내려면은 몇 개월 몇 년이 걸릴지를 모르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이게 정말 안전한 채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원도가 나 안 갚아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증이랑 맞먹는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우량한 등급을 받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전한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강원도가 깼다라는 소리예요.
뭐 지금 긴급하게 이제 뭐 강원도 예산으로 이거를 주겠다라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한 번 이렇게 회생 절차 밟는 이러한 형식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채권도 안전하지가 않아.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내가 이 회사채나 그럼 다른 것들도 위험한 거 아니야? 얘가 A 등급이었어. A1 등급이었어. 근데 A 등급짜리도 이렇게 되는데 그럼 B 등급이나 BBB 등급이나 이러한 채권들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팽배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BBB 등급, B 등급, BB 등급 막 이러한 채권들, 즉 뭡니까? 회사채들. 이 회사채들한테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결국엔 3개월짜리야. 이게 만약에 3개월짜리야. 그러면은 나한테 돈을 갚으려면 다음에 또 3개월짜리를 발행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으니까 잠깐만 내가 지금 얘네한테 돈을 빌려주더라도 3개월 뒤에 얘네들이 이거를 또 발행을 해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팔아서 내 돈을 메꿔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못 갚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거를 발행해줬던 회사나 아니면은 혹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관했던 증권사에서 그 부담을 다 떠안아야 돼요. 그 채권을 다 회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돈이 없어진다라는 소리예요. 유동성이 말라버린다라는 소리고 그 회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정작 필요할 때 써야 될 돈을 못 쓴다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엔 뭡니까? 전체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됐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미 회사채 시장이나 이러한 채권 시장에서는 조짐은 나오고 있었어요. 경기 침체로 가는 조짐이. 근데 이 사건으로 그게 조금 땡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고랜드발 사건으로 신뢰도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땡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금리 인상기에서 경기 침체기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로 넘어가는 시기죠. 자산 시장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가는 실물 경기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빠진 거고 이 빠진 폭만큼 실물 경기도 이제 안 좋아질 때가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들은 이러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유동성에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예요? 유동성과 상관없이 경기 침체에서 강할 수 있는 종목들, 경기 침체에도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즉 그러한 종목들이 뭡니까? 대체제가 없는 섹터들을 우리들이 봐줘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을 조금 선별해 나가면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시장은 그렇다라면 뭔가 그러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시장은 아직 옥석이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다? 개별주 시장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개별주로서 저희들이 매매 대응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뭐 진짜 제대로 된 매매 전략이나 이러한 부분들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다가왔으니 나에게 제대로 된 투자 전략을 주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대기해 두시면은 제가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아쉽게도 내일 장이 안 열려요. 매일같이 장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장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은 월요일자부터 저와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해나가시기를 바란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바로 1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장 전반적으로 잡아주셨는데 대체로 민감도가 또 둔화됐을 뿐 아직까지 시장이 좀 오를 만한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 레고랜드 이슈와 함께 또 시장, 채권 시장을 짚어주셨는데요. 쉽게 주식시장의 시총이 또 약 2,000조라고 하면 채권 시장은 그 몇 배 그 이상의 시장인데 채권으로 손해를 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오면 또 그만큼 극히 드문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의 변동폭이 정말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서 또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강조를 해주신 건데요. 그런 옥석 가리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든든하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또 첫 번째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정말 어려운 지금 요즘 시장에서 대체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면 되는가 하는 이 근본적인 대응 포인트를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아주 새 핵심만 또 쏙쏙 뽑아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강의만 들어보셔도 앞으로의 시장에 또 대응을 든든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얼른 모셔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 자체는 뭐 시장의 추가 낙폭 자체가 막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현재 시장은 개별주로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줘야 된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제가 일단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자 상한가를 갖고 어제도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경동 인베스트라는 종목인데 약간 보일러가 떠오르게 하는 사명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경동 인베스트라는 종목이 이 현상을 가졌어요. 자,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런 종목 하나 먹으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배부르겠죠? 자, 근데 삼성물산도 볼게요. 오늘자에 27% 가까이 갔어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샀으면은 이거 맛있었겠죠? 그죠? 자, 다음 종목 오리엔트 바이오. 이 종목도 오늘자에 상한가를 가졌다가 뭐 22% 내려왔을 때 제가 찍은 건데 뭐 이 종목도 상당히 강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종목군들은 과연 어떠한 종목일까요? 어떠한 섹터고 어떤 유망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왜 올라가냐? 간단합니다. 뭐예요? 유통 물량이 500억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시장에는 사실상 전도 유망한 섹터라고 하더라도요. 경기 침체가 다가오잖아요.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섣부르게 그래 2차 전지 전기차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전기차가 앞으로 잘 팔릴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기차가 아직 시장 침투율이 1%, 2%가 채 되지 않는데 이 시장 침투율이 조금 더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호재가 나오는 게 당연한데 경기 침체가 와도 전기차가 잘 팔릴까? 이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유망하다라는 섹터들도 지금 당장에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관심도는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섹터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게 된다. 그러면 이럴 때는 기관들도 움직이냐고요? 안 움직입니다. 기관들도 손을 놔요. 이게 그 섹터나 테마가 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난 온라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TV 방송에서는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이라 섹터랑 테마가 기관들이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퍼뜨려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오늘자는 제가 온라인 강의를 안 하지만 제가 월요일자에 온라인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비방용입니다. 여기 TV 방송에서 잘못 말했다가는 제가 큰일 나가지고 안 되고요.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할 때 그 노란톡방에 공지를 드리니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알아가시면 되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기관도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섹터를 안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섹터나 테마가 없는 장에서는 누가 득세하냐? 바로 M&A꾼들이 득세를 하죠. 왜? 지금이야. 지금이 바로 내가 돋보일 때야. 딱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갈 때 내가 움직이면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이 M&A 업자들도 상당히 큰 시총을 움직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지금 뭐 사법권에서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이 좀 들어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제외하고서 이제 좀 새로 뭔가 M&A 업계에서 나 한번 돈 제대로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분들께서 시총 뭐 2천억, 3천억짜리를 움직일 능력은 안 되고요. 그럼 무슨 종목을 움직일까요? 바로 이 유통물량 500억 이하 움직이기 쉬운 종목들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물량 매집을 다 할 수가 없어요. M&A꾼들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시총 2천억짜리를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유통 물량이 한 70%라고 치면 1,400억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 2, 300억을 잡아놓는다고 하더라도요. 나머지 1,100억이 유통 물량이라고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1,100억이라는 유통 물량이 돌아가면 이걸 결과적으로 올리려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 너무 좋아. 나는 홀드해야지. 이 종목 너무 좋아. 나는 사야지. 라는 이런 그 마음들이 뭉치고 뭉쳐져서 약간 원기옥처럼 그렇게 딱 상승을 해주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은 단합이 안 돼요. 지금은요. 뭔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나 이거 일단 팔고 보자. 수익은 줄 때 챙기는 거야.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왜? 지금 시장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은요. 웬만해서는 한 번 치고 빠져요. 왜 한 번 치고 빠지냐? 간단하죠. 지금 바닥을 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신용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른 종목을 팔고 그래서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신용 담보 비율을 유지를 시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빠지는 것들을 많이 최근에 경험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때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때리더라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유통 물량 500억 이하의 종목들이 득세를 하고 오늘자 혹은 어제 그저께 다 급등 상위권에 이러한 유통 물량 500억 이하 종목들이 랭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섹터가 뭐 좋다 막 이러한 종목들 제가 이 케이스트를 가져왔는데 이 케이스트 제가 수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네 그날 하루 치고 빠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죠? 얘네들은요. 자, 얘네들이 뭐 콘텐츠 관련주 해가지고요. 콘텐츠 관련주들이 급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넷플릭스 MAU가 빠졌다라는 소리예요. MAU가 월간 활성 이용자 수입니다. 그래서 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인구수가 떨어졌다. 그럼 뭐다? 매출도 빠질 것이고 앞으로 다 빠질 것이다. 그러면서 콘텐츠주들도 하락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MAU가 다시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뭡니까? 콘텐츠 관련주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소리예요. 그치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와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얘네 이거 하루짜리다. 얘네 이거 하루짜리다. 들어가지 마셔라. 이런 거 지금 사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틀 동안 빠졌어요. 그죠? 왜? 지금은 어떠한 시장이라고요? 두들겨 맞는 시장. 섹터 잘못 들어갔다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죠. 뭐라고? 유망 섹터의 저점 매수는 아직이다. 아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은 섹터주들을 모아간다라는 개념보다 지금 아직 시장의 하방은 아직 남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럼 그 하방에서 섹터주들이 치고 나갈 수가 있는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러한 개별주들, 시총이 작고 유통 물량이 작은 이러한 개별주들, 움직이기 쉽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을 내놔도 흡수할 수 있는 종목들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종목군들을 정확하게 발굴해내는 시야가 중요한 거고 그러한 종목들을 움직이는 뒷배경이 누군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정말 그냥 차트만 보고서 내가 대응을 한다? 그것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차트를 보고 대응한다 하더라도 N자 눌림목 파동 들어갔다가 N자가 무너지면서 그냥 A자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N자 무너지면서 A자가 되면 뭐합니까?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손 모아서 에이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서 기도 매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지금 시장은 차트론적으로 대응을 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말 몸집이 있는 종목들을 봐줘야 돼요. 어떠한 몸집이요? 정말 이 종목을 크게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뭐 기업의 내용을 레벨업 시키진 못하죠. 뭘 레벨업 시켜요? 주가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세력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를 저희들이 봐주고,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을 이겨내서 치고 나아갈 수가 있나 없나를 봐줘야 되는 시장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대응을 하고 수익을 챙겨서 시장이 한 번 더 빠졌을 때 뭐예요? 그때 유망 섹터들을 다 싸그리 주워 담아야 된다 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개별주, 정말 이렇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세력들이 정말 큰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하고 싶다,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대기하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2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라는 이런 정말 악한 재료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또 이번 한 주간 섹터별로 움직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전혀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전문가님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아직 유망 섹터의 저점 매수도 아직이다라는 이런 타이밍도 주셨고, 그런 시장에 맞는 지금 시장을 위한 대응 전략 역시나 개별주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종목별 전략을 또 누구보다 잘 세워주실 분이 바로 김도훈 전문가님인데요. 최근 또 단타로 공략해주신 종목들만 봐도 바로 증명이 됩니다. 뭐 휴스틸도 30% 넘게 담아주셨는데 이건 역시나 단타로 공략해주신 종목, 또 3거래일 만에 24% 수익 내주신 애플 리퍼블릭, 제노포커스도 27% 이상의 수익을 2거래일 만에 내주셨습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뭐 당일 수익, 1거래일 수익으로 정말 평균 수익 다 두 자릿수 수익으로 다 탄력적인 수익을 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수익 모두 다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함께 전략을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개별주 위주로 공략해야 된다는 포인트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제는 또 많은 분이 기다리고 계실 필살기 종목, 오늘의 차트 힌트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예, 제가 나오고 있는 화면을 살짝 봤는데 오늘은 약간 화면빨이 좀 잘 받는 날인 것 같습니다. 살짝 얄쌍하니 좀 샤프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기분이 살짝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2강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종목군들을 제가 좀 어떠한 종목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정말 이 종목이 크게 갈 수 있는지, 정말 이 종목을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단은 준비를 해왔는데,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승부주는 뭐냐면 딱 이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초거물급 최대주주의 입성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제가 전 강의에서 지금은 정말 세력이 큰, 정말 뒷배경이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세력이 이 주가를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종목 자체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거물이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관련된 지금의 최대주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세히는 제가 못 말씀드려요. 그래서 종목명 가리고 나온 겁니다. 자세히는 못 말씀드리지만 이게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차트예요. 2020년도 3월에서 9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이 종목이 정확하게 그 최대주주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377%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과 관련된 내용,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377%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최대주주는 돈을 한번 벌었겠죠. 377%가 올랐는데요. 그쵸? 돈을 한번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보통 한 번 벌었으면은요, 더 벌고 싶거든요. 이게 돈의 맛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어떻게? 20년도 12월
3개월간의 휴식 기간을 가지고 20년도 12월부터 21년도 8월까지 이번엔 대략 8개월 정도 했거든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330%의 폭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최대 주주가 20년도에 돈을 한번 벌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또 돈을 번 거예요. 이만큼.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최대 주주인 거고요. 똑같은 최대 주주까지는 아니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은 그럼 이 두 때보다 어떻게 했어요? 돈이 더 많겠죠?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은 최대 주주가 이번에 새로운 종목에 하나 입성을 했다. 그래서 그 종목 자체를 저는 지금 완전히 메인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알아요. 이거 내가 계속 승부주야 이러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이만큼 벌어가지고 왔으니까 당연히 이 종목은 이렇게 뭐 3배씩 올렸는데 못해도 뭐 많이 올리겠죠. 제가 뭐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뭐 당연히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들 자체는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작점에 있고 이제 차트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역전 키워드가 조금 필요하지 않는 상황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단타로 뭐 이렇게 조금 뭐 5% 뛰기 뭐 7% 뛰기 할 수 있겠죠. 다만 그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적어도 계좌를 바꿀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계좌를 바꿀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자 이 종목 정확하게 캐치해 가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정말 잡아서 내 계좌를 역전의 한 방으로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랑 함께 매매에 나가시고 저녁마다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셔서 세력들이 진행하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어떻게 이런 뒷배경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들 얻어가시길 바란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종목 맛보기 차트 보여드렸는데요. 초거물급 최대 주주가 입성한 종목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또 이미 크게 활약을 해봤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끼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또 큰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런 극비 세력주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또 장중에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이라고 검색통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 모셔서 세력의 움직임만 제대로 알아도 또 급등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비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시죠. 네, 그 날씨는 추워졌는데 여기 이 스튜디오는 아직 덥습니다. 이게 이 방송 화면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위에 조명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한 20몇 개가 켜져 있거든요. 이 조명에서 나오는 열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간과하고 오늘 조금 날씨가 풀렸길래 그 패딩을 안 입고 마이만 입고 딱 왔거든요. 근데 제가 마이를 벗고 하는 거를 깜빡했어요. 그래서 땀이 좀 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워서 제가 말을 버벅거릴 수 있어요. 제가 더우면은 약간 그 뇌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피곤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2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오늘자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세력을 어떻게 우리들이 잡아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사실 잡진 못하죠. 세력이 제일 세요. 우리들은 약합니다. 우리들은 힘없는 심약한 개미, 소녀입니다. 소녀. 우리들의 매매는 언제나 소녀 매매입니다. 근데 자, 이 세력을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잡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은 말할 거예요. 차트로 알 수가 있다고. 그런데 차트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차트로 세력을 잡을 수 있다? 못 잡아요. 그거는 그냥 세력들이 참여를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엔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트로 세력의 정체를 유추하고 세력이 이만큼 매집을 했고 세력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정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 페인에 잘못 빠져서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차트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흐름, 즉 오르고 있네, 오르는 추세로 전환이 됐네, 하락 추세에서 돌려놨네,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떠한 말이냐면 그냥 차트로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엑세스바이오라는 차트예요. 엑세스바이오인데 자, 여기에서 볼게요. 차트가 긴 시간 바닥권 횡보를 해줬습니다. 그죠? 긴 시간 바닥권 횡보를 해줬어요. 깨지지 않는 횡보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줍니까? 여기에서 한번 고가권 달성해주고 추세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 쭉 그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돌파를 딱 해줬네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앞전에서 거래가 터져주고 그 다음에 거래가 줄어들어주고 있죠. 그럼 뭐예요? 이게 흔히들 말하는 여기에서 들어와서 매집을 했고 여기에서 들어와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 똑같은 구간 갔을 때 거래량이 없어지고 여기에서 또 거래량이 없어지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가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급등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매집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자, 근데 이 차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딱 이 위치거든요. 이 위치인데 어떻게 됩니까? 쫙 빠지죠? 2만 원에서 13,000원까지 빠지네요. 마이너스 35%를 갔습니다. 예, 세력이 매집을 하고 마이너스 35%를 보내버립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한 종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보성파워텍, 자 여기에서부터 추세 하락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추세를 돌파해주고 차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줬냐면 자, 차트를 돌파해주고 N자형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2평을 정배열로 만들어줬어요. 그쵸? 2평 정배열의 차트 N자 파동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차트 어떻게 됐는지 저희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박살이 났죠? 7,000원서부터 빠졌으니까 반토막이 났네요. 자, 왜 제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드렸냐라고 한다면 차트로 뭔가 세력의 매집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정을 하고 여기 앞전에 매집이 들어왔고 여기에서 추세 돌파했으니 이제 대박 상승이 시작될 거야. 이 구간을 넘어가는 대박 상승이 시작될 거야. 이러한 예측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에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한다면 차트라는 도구는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돌파했네. 여기에서 상승 추세 전환이 됐고 2평이 정배열이 되었으니 이제 상승에 대해 무게를 더 둘 수가 있겠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트로 세력의 존재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버리게 되면 차트의 가정이 맹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오를 확률이 높아졌겠네. 확률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확 정으로 바꿔버린다라는 소리예요. 세력이 이만큼 들어왔으니 이걸 무조건 올리겠네. 확정을 지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추이를 지켜보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차트로 절대적으로 세력이 이렇게 들어왔어?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매집이라는 개념은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그렇게 매집하는 세력은 세상 천지에 그 누구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윗골이 남기면서 매집을 합니까?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망상 속에 빠지다 보면은 그냥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튜브 그거 말해도 되나? 너튜브라고 할게요. 너튜브만 검색만 해보셔도요. 정말 진짜 프로 트레이더들이 있죠. 정말 실전 투자 대회에서 스캘핑으로 정말 많은 수익을 냈고 이러한 분들은 차트를 도구로 씁니다. 그냥 이 추이를 지켜보는 도구, 상승을 보여주는 도구 정도로 사용을 하지 이거 자체를 막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맹신하면서 매매를 실제로 잘하시는 분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는 그저 도구로만 사용을 하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 세력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메이커를 봐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메이커. 자, 뭐예요? 상승을 부르는 것은 세력의 돈이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한 번 대박을 쳤던 세력은요, 다음 종목도 대박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첫 종목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 다음 종목을 뭘 하든 간에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최소 중박은 치고 그 다음에 잘하면 대박까지 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벌기가 힘든 게 M&A 시장이지, 한 번 벌었던 사람은 그 다음 거에서도 벌 확률이 되게 높고, 첫 번째가 대박을 쳤어요, 만약에. 그러면 첫 번째가 대박을 쳤으면 두 번째 것도 대박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와가지고 뭐 이 종목이 세력이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TV 방송이라서 그거 이제 기업 관계자분들께서 보시면은 저한테 뭐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금감원에 진짜 고소할 겁니다. 니들이 했으면서 이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럼 제가 최근에 그 뉴스 기사로 떴던 세력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한 종목입니까? 스마트 솔루션즈라는 차트예요. 이 기업이 뭔가 싶죠? 이 기업의 옛날 사명이 세미시스코였어요. 세미시스코였고 이 기업이 에디슨 EV가 된 거거든요. 딱 이 기업입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이게 딱 뉴스에 떠가지고 내가 언급할 수가 있잖아요. TV 방송에서. 자, 한번 볼게요. 이 기업이 21년도 4월에서 11월까지 6,832%의 폭등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이 종목을 만졌던 세력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 그러면은 이 세력들이 다른 종목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종목은 엄청나게 시세가 올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종목이 뭐 이 세력들이 가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TV 방송이니까. 모르겠는데 그 회사의 사명이 뭐냐면 이노시스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이전 사명은, 옛날 사명은 UNI였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었냐면 에디슨 이노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디슨 EV가 이제 좀 안 되니까 에디슨 이노로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에디슨이 뭐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노시스로 또 탈바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이노시스는 에디슨 이노예요. 자, 그럼 똑같은 에디슨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에디슨인데 시기가 참 공교로워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21년도 12월부터 했어요. 그 다음부터 2월까지 얼마나 폭등을 했어요? 785%의 폭등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이러한 메이커들, 한 번 돈을 정말 대박을 벌었던 세력들이 하는 종목들은 그 다음 종목도 잘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큰 세력의 움직임은 시장을 상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 역시도 굉장히 큰, 정말 큰 최대주주가 입성을 했고 300%짜리의 2번, 그리고 2020년도 2번 딱 제대로 된 상승 파동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차트는 단기적인 흐름을 파악할 뿐 또 확실한 상승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상승을 부르는 키는 세력의 돈, 즉 세력의 수급이다라고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세력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돈이 향하는 곳을 또 거침없이 알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핵심 쏙쏙 강의를 해주셨지만 여러분 혼자 하시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과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극비 세력주, 오늘 필살기 종목이 바로 이 극비 세력주입니다. 이 극비 세력 공략주로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공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주식 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쭉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